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공군 전력의 신속한 전개를 위한 훈련을 잇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단일 국가가 아닌 복수의 위협을 상정한 훈련이라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대한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최근 전투기 약 35대와 800여 명의 병력이 참여하는 퍼시픽 아이언 2021 훈련을 남태평양 인근에서 이달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호주에서도 이달 초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에서 17,0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텔리스먼 세이버 훈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군 기관지인 성조지는 19일 영내에서 진행되는 두 훈련에 주목하면서 유사시 공군과 육군의 신속한 전력 투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영내 안정에 중대한 도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월러스 그렉슨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VOA에 최근 미국과 영내 동맹국 간 훈련은 영내 복수의 위협에 동시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역량 증진을 통해 1순위 위협인 중국, 러시아와 2순위 위협인 북한과 이란을 분리하지 않고 모두 대처할 수 있는 군대로의 변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rough the perspective of allies and friends and not try to pick out any one single adversary. It's about defending our allies and friends in these exercises, and maybe even most importantly, it will demonstrate and improve on our ability to operate together with our allies and friends.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 공군의 기민한 전개 교리는 한반도 유사시 한국 내 주요 활주로가 파괴될 경우 어떤 대안을 갖고 병력 투사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실전적 세법도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f you fly F-22s into Daegu Air Base and have them operate from there, there's not much logistics to support F-22s at Daegu. It's just not set up and established. Neither is there much in Guam or in Tinian. So they're looking for really austere logistical support arrangements.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번 훈련은 상대적으로 보급이 열악한 티니안 섬과 괌의 활주로 등지에 실제 공군 전력의 기민한 전개를 적용해 유사시에 대비한 병력 투사 방안에 초점을 맞추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0일 모리다케오 일본 외무성 부상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셔먼 부장관이 모리 부상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으며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즉각 해결해야 한다는 미국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속에서 평화와 안보, 번영의 초석으로 남아있는 미일 동맹과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대한 수호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두 나라가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으며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협력과 미한일 3국 간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거듭 지지를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시노부오 방위상이 일본을 방문한 벤 윌러스 영국 국방장관과 대면 회담을 통해 북한 정세를 논의했으며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영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동시에 국제사회 전체에 심각한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또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를 비롯해 모든 사정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 즉 CBID를 위해 노력하고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간다는 뜻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어 일본과 영국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민주적 가치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의 발전을 위해 군사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영국 해군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호의 일본 전개 등 영내 안보를 위한 교류 추진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정책의 중심에 인권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을 계속 우선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임 후 줄곧 인권과 민주주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핵 문제와 함께 인권 문제에 대한 원칙을 재강조한 것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9일 미국은 외교 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놓는 것에 전념하고 있고 여기에는 북한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전 세계 미국 공관에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우선시하라는 내용의 전문을 보냈다는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보도와 관련한 BOE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면서 우리는 전반적인 북한에 대한 접근법에서 인권을 계속 우선시할 것이며 북한 같은 정권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우리의 역량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폴리티코는 지난 16일 블링컨 장관이 해외 각국에 주재하는 미국 외교관들에게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우선시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당국자들은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외교의 중심에 놓겠다는 구상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해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And the authoritarian regime in North Korea continues to commit systemic and widespread abuses against its own people. We must stand with people demanding their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and against those who repress them.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 4월 북한 자유주간을 기념하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계속 북한의 지독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유린과 침해를 조사하며 북한 주민들의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진하기 위해 유엔은 물론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대북 외교라는 관점에서 다룬다는 사실에 환영의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BOE에 인권은 미국이 중시하는 가치며 미국은 이런 가치를 전념하려는 의지가 있고 이것은 미국 건국의 토대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 역시 미국에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해야 할 의무가 법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로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외화벌이와 체류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또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엔 미국 언론이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의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 정부가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 실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조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극동지역 건설 현장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모습입니다. 북한 개혁방송이 수년 전 입수해 공개했던 이 영상엔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실태가 포착됐는데 이 같은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정권의 잇따른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조치로 지난 2019년 12월 말까지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18일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여전히 불법적으로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실태를 보도했습니다. 극동 지역 블라디보스토크의 광고 사이트에는 북한 노동자들을 위한 구직 페이지가 별도로 마련돼 있으며 북한 노동자들이 주택 건설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는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가 북한 노동자의 체류를 금지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여전히 북한 노동자들이 남아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한 북한 노동자는 인터뷰를 통해 수년간 러시아에서 일해왔으며 노동 수익의 절반 이상을 북한 정권에 상납하지만 북한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밝혔고
블라디보스토크의 러시아 건설업체 관계자들도 유엔의 대북 제재 발효 이후에도 계속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국경 봉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해외 노동자들을 통해 외화벌이를 지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외국에서 자국민을 강제로 노동 현장에 투입했을 수 있다며 북한 노동자들을 사실상 인신매매 피해자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정부가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에 적극적으로 연루돼 있으며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 절차를 밟았다고 했지만 지난 1년 내내 북한 주민들이 러시아에 입국했으며 이들은 비공식적으로 노동활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 내에서 노동캠프를 운영하고 수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착취했다는 믿을 만한 보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는 이를 검증하거나 피해자들을 밝혀내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러시아 정부가 북한 노동자들과 학생, 관광객들에 대해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지난해 11월 불법 해외 노동자 파견에 연루된 러시아 주재 기업 2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면서 이 기관들이 북한 정권이나 노동당을 위한 자금 창출 등을 위해 강제노동 수출에 관여하고 이를 촉진하거나 책임져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김한교입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최근 중국 당국이 1년 넘게 선양 지역 수용소에 수감 중이던 탈북민 50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시켰다면서 중국 당국을 강력히 규탄하고 탈북민 강제 송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은 20일 성명을 통해 중국 당국이 지난 14일 아침 단둥 세관을 통해 탈북민 50명을 대형 버스 2대에 나누어 태워 강제 북송했다면서 이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유로 북한이 송환을 거부해 그동안 단둥 수용소에서 대기 중이다가 북중 우호 조약 60주년을 계기로 북중 교역이 재개되면서 강제 북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상당수 탈북민들이 칭다오 등 중국 전역에서 강제 북송 대기 중이라면서 목숨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인권 유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한 중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중국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인권법과 난민협약,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한국 정부도 탈북민 체포와 북송 중단을 중국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면서 적극 행동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19일 본회의에서 미국 내 거주 한인 이산 가족이 북한의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미국 이산 가족 상봉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제적 431명 중 415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표로 통과시킨 이번 법안은 미국 이산 가족 상봉을 위해 미국 정부가 한국 측과 협의한 내용을 미국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북한에 친인척이 있는 미국 내 이산 가족들과 상봉 법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그레이스 맹 의원 주도로 4명의 한국계 의원 등 의원 21명이 지난 2월 재발의한 것으로 지난해 3월에도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었습니다. 맹 의원은 법안 통과 후 성명에서 한국계 미국인들이 수십 년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고통은 비극적이라면서 이들 가족 중 상당수가 70대에서 90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계인 영킴 공화당 의원도 법안 지지 연설에서 이산 가족들의 고령화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더 늦기 전에 이산 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도록 의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